자, 반갑습니다. 상한가만 고집하는 최시고집의 최포로입니다. 2023년 8월 27일 오후 8시 34분을 좀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래도 지난주 주말에 잭슨홀 미팅, 우리가 그렇게도 이제 기다렸었던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름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은 반응들이 좀 나와줘서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지수가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이 시장에 이제 좀 빨간불을 좀 켜게 되었다라고 좀 간략하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손해가 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나스닥 주봉인데요. 보면은 3주간 주가가 내려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잡았었던 주식들이 다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더라도 재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여기 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시장이 어땠나요? 뭐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그리고 양자암호,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뭐 이런 테마주들의 돈이 쏠리면서 뭐 신성델타테크라던가 또는 뭐 우리로라던가, 여러분들이 잡을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다 묶여 있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이때 제때 손절치지 못했던 분들, 현금 확보가 안 되었던 분들은 이런 것들 다 구경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대부분이 그랬을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죠.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 이 코스피 차트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2, 3, 4, 5, 5주간 하락세였어요. 더군다나 지지난주는 굉장히 좀 크게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1, 2, 3, 4.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여기서 쫙 끌어올리면서 희망감을 줬다가 확 내려앉아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가 좀 있었을 거다. 근데 그래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번 결과로 인해서 증시는 이제 불씨를 터뜨렸으니까요. 기다리시면은 다 좋은 상승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하나 영상으로 내용 좀 풀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최시고집, 이 패밀리 분들은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뭐 이런 모남이라던가 컬러레이라던가, 이게 금요일날 추천 나갔던 종목들이거든요. 금요일날.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기고 있다. 그래서 아직 방에 입장이 안 되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톡방 초대를 좀 해드려서 이런 테마주들 같이 한번 좀 해보실 수 있게끔 초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뭐 TFE 상한가,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 뭐 이렇게도 좀 수익을 좀 챙겼었네요. 자, 일단은 오늘 좀 방송을 풀어나가기에 앞서서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잭슨홀 미팅 자체는 예상보다 좋게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마무리가 좀 되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공포에 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 때문에 막 투매를 했는데 결과는 우려보다 괜찮았으니,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 때 금리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 뚜껑을 까보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고, 그냥 FOMC 때마다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압축을 좀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공포에 겁을 먹고 투매를 했는데 결과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았으니 당연하게도 빠졌던 만큼은 회복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게 다음 주부터
나와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 말에 미국 뭐 PC 물가지수 그리고 고용보고서 뭐가 이렇게 맨날 많아, 그쵸? 이벤트들이 고용보고서 등등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다라고 해서 빠졌으니까 바로 뭐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빠졌다가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결과들을 체크를 하고 이런 박스 라인, 이런 이제 고점 라인을 뚫으면서 크게 가주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는 못 갑니다. 왜냐면은 이런 데들에 물려 있는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가주면서 좀 빠져주고 또 올라가주면서 빠져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고점이 만났을 때 뚫으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물가 상승 그리고 물가 하락에 대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내 종목을 보유를 해도 괜찮고 또는 내 종목이 좀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이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좀 어떤 시장이었어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잡혀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주식들이 움직이냐면은 AI 의료기기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이 흐름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물가가 하락한다라는 시그널이 생기면은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에 힘이 좀 강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잭슨 홀 미팅 때 물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빠졌던 거고 얘네들이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반등이 나와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AI, 반도체, 바이오 이쪽,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 종목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손실이 나 있을 거예요. 근데 AI하고 반도체하고 로봇주들 이런 애들에 대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자, 이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얘네들은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 시점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자,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 한미일 회담, 브릭스 회담 등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자, 이제는 공급망이 나뉘어져서 싸게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고물가는 좀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하고 로봇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군다나 전체적으로 지금 전 지구가 인구 수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누가 대체를 할 수가 있냐? AI하고 로봇이 그 일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역사상 영원히 금리를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침 내가 주식할 때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것보다는 역사상 지금까지 100년 역사상 금리를 영원히 올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결국에는 금리가 빠진다. 그리고 보면은 역사상 평균적으로 물가가 2년 동안 상승을 하면은 금리가 내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 물가가 이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자, 21년 10월부터 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2023년 10월쯤이면은 2년 주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앞으로 뭐 2달 정도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물가가 현재 시장에서도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다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 또한 결국에는 금리가 내려오면은 바이오주가 쭉
상승선을 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증시가 코스닥이 쭉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줄 거고, 그 안에서 또 이벤트적으로 종목들이 톡톡톡 튈 거고, 그러면서 투심이 살아나면서 시장도 살아나면서 상승장이 오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신용 매수 삼가하시고, 특히나 미수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나요? 미수를 할 거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제 추천절을 간다가 미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미수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하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초보 대상으로 제가 추천을 나가고 그분들이 종목 매수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손해가 안 나는 종목 위주로 저는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기다리면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장 내가 예를 들어 사가지고 뭐 우리로라는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를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올라간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근데 빠져.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 그냥 갖고 가보자라는 식으로 추천을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미수를 썼어. 그러면 3일 안에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거죠. 들고 가면 오르는데. 이런 원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미수는 본인이 진짜로 혼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할 때,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으로 할 때, 그럴 때나 쓸까 말까예요. 솔직히 그래도 쓸까 말까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이번 주도 다음 주에 이제 상승 나갈 종목들을 좀 추천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지난주 흐름이 좋았던 이 후쿠시마 오염수 쪽 있잖아요. 뭐 최근에 굉장히 이쪽 흐름이 좀 좋았죠. 특히 뭐 소금, 그리고 뭐 방사능, 뭐 식품주, 특히나 뭐 이 식품에서는 번져가지고 뭐 닭고기나 육류나 뭐 이런 쪽까지도 상승이 좀 좀 퍼졌는데, 수급이 자, 얘네들이 오르려면은 시장이 애매하거나 하락이 나와야 돼요. 얘네를 우리가 주목을 하려면은, 지난주에 얘네가 좋았던 것은 우리나라 이 주력 산업인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뭐 AI, 로봇, 얘네들이 상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 얘네들한테 들어가야 할 돈이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가 좋게 나왔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 시장 상승 신호니까 얘네들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에는 돈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들어갔던 세력들은 돈을 뺄 것이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넣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은 하락에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이쪽을 보시면 안 된다. 뭐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잠깐적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라는 거죠. 뭐 이런 우리로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단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끝은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우리나라 이 주력 산업 쪽을 보셔야 되는데, 뭐가 먼저 튈지는 좀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우나, 지금 차트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 자리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자리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섹터별로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은 2차전지로는 가장 좋은 종목은 현재 STX다. 경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경 쓰지 말라 말씀드렸죠. 경고는. 자, 이 주식은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좀 지지가 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STX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 주식은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17년도부터죠. 17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 박스 안에서만 놀던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번 연도 8월에 이 박스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박스 라인 위에다가만 주가만 올려놓으면은 이제 여기를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이 윗구간에서 지금 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아놓았던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박스를 뚫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얘가 이 박스를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상승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여기 라인을 뚫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만큼이 상승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박스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만큼에 대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지 모르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점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내일 올라가 줄 건데 여기가 지지만 돼주면은 이 주식은 앞으로 4만 원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달려갈 주식이다. 그래서 지금 STX가 물론 지금 경고 딱지를 붙었기 때문에 당장의 큰 상승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는 시점에서는 4만 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로는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주식이 현재로서는 STX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가 지금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어떤 시장이 막 폭풍이 불어붙어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자리에서 이때 끌어올렸던 상승 자리를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매도할 사람들은 지금 다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에코프로가 이전 고점을 뚫고 더 가리라고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 구간대는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매수하자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괜찮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에요.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이 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좀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만 지금 여기 지금 넘어서졌기 때문에 21선만 좀 넘어서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상승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어떤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좀 수익금을 목표로 잡고 비중 배팅을 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큰 틀로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솔직히 지금 차트가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그냥 대충 보이는 것만 찍어도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박스잖아요. 결국에는 이 주식이 지금 우상향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 박스를 뚫을 것이고, 그럼 이 박스만큼 날아갈 거거든요. 이만큼이 또 이렇게 상승이 날아가 줄 거란 말이에요.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거래 수급도 좋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큰 힘을 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은 지금 상승 나올 때는 거래량 없이도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얘기는 즉 지금 매도하는 물량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체크 아마 한 번 정도만 체크하면은 그때부터는 8,000원 뚫고 만 원을 향해 달려갈 주식이지 않냐, 국전약품이. 뭐 이 종목 빼고도 뭐 샤페론이고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젠큐릭스도 그렇고 NK맥스도 그렇고 좋은 주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그 중에서도 좀 몇 개 뽑아보자면은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몇 개 좀 확실한 종목만 좀 뽑아보자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자, 이 주식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수익을 한번 챙겼는데요. 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박스를 좀 뚫고 넘어간 시점이 지난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날 상한가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래 보면은 이 상한가 때보다 더 큰 거래량을 띄우고 십자 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 즉슨 미팅 방향을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없었기 때문에 얘한테는 호재, 그러면은 지금 이런 도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주의 딱지도 붙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을 볼 수 있겠고, 그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 95,000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9만원에서 95,000원 사이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만약에 정말 잘 가준다면은 10만원 위까지도 열려 있겠다. 올 연말 중에는 이 고점을 탈환하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주식이 삼천당 제약. 이 주식 지금 굉장히 좋다. 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삼천당 제약. 두 번째로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이 주식 최근 상승세가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쵸? 엄청나는데 금요일에도 상승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감이 끝난 걸 보아하니 결국에는 또 이 고점을 뚫고 또 한 차례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것 같다. 큐리옥스 바이오가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것 같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 주식은 한 번 가면 상한가니까요.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한 번 가면 상한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백신 연구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렸는데 차백신 연구소가 갈 자리를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이번 주 중으로 갈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세력들 흔적이에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뭘로 반증할 수 있냐면은 거래가 주는데 상승이 나와주고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거래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끝났냐 안 끝났냐를 보려면은 주가가 죽어야 돼. 올라가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라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한 번 더 터트립니다. 팔죠. 그러니까 빠져요. 한 번 더 터트립니다. 팔죠. 그러니까 주가가 또 빠져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거래가 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우상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량 체크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은 물량 체크 끝. 그냥 올리면은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올렸을 때 여기를 뚫는단 말이에요. 지금 올리면은. 근데 지금 물량 체크가 다 됐거든요. 지금 이 주식이 그냥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다음 고점은 8,000원 또는 높게는 9,000원이다라는 거죠. 그 가격까지는 그냥 원웨이로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원웨이로 가버린다. 다 준비가 완료됐다. 차백신 연구소도 너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네요. 차트들이 뭐 아까 전에 국전약품도 좋고, 그리고 뭐 샤페론도 좋고, 젠큐릭스도 좋고, 너무 좋은 주식들이 많아서 적어드릴게요. 체크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유튜브로 보는 거니까 넘기게 되니까 지울게요. 그 기록만 해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보면은, 반도체는 자, 제가 대충 이렇게 좀 모아놓은 주식들이 있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잠시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일단 당장에 보려면은,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버텨주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오셈, 에어로베티큐, 태성, 한미반도체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이런 애들이 보면은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버텨준다. 이런 애들이 좋은 주식이거든요. 차트 한번 살펴보면은, 자, 네오셈 살펴보면은 얘가 지금 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아직 21선 돌파는 하지 않았으나 여기 돌파되는 시점부터는 5,000원까지는 직방. 여기서 한 차례 밀리겠지만은 여기서 또 한번 소화하고 올리면은 그때는 한 6,000원까지 직방. 이런 주식이 지금 네오셈입니다. 과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 과하게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 하락. 이 얘기는 즉슨 뭐예요? 주가를 올릴 때는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리는데
하락할 때는 거래가 없는 하락이니까 즉 주요 매물들은 털려나가지 않았다. 즉 이 얘긴즉슨 거래만 터져주면은 이 빠진 만큼 회복은 충분히 금방 되는 주식이 이 네오세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이번 상승에서 4,500원, 5,00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주력 산업이고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주식은 지금 바닥에 있는 주식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에로베티큠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오히려 빨간불이 나왔어요. 지금 양봉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 돌파 지지 라인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여기서 놀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한 차례 또 어떤 상승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이런 상승. 자, 이런 상승. 에로베티큠이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왔듯이 그리고 또 한 차례 여기서 이런 상승이 나왔듯이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상승들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이제 에로베티큠은 시총이 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 한미 반도체의 후속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고 가벼운 종목으로는 이 네오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태성을 좀 뽑을 수 있겠는데 태성은 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언급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설명은 좀 뒤로 하고 일단은 얘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이 반도체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시장도 하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줍니다. 오히려 상한가도 한번 나왔었어요. 잘 버텨줍니다. 5일선과 21선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파를 할 건데 더군다나 태성은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AI 반도체 중에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지 않는 저평가주다 라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네요. 근데 이 주식을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이 안에서 노는 주식입니다. 상장되고 나서부터 이 안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잠깐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외하고 벗어난 적이 없다. 그 얘긴 즉슨 이 주식은 이 박스 라인을 뚫었을 때는 이만큼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날아가면은 어디야? 이전 고점인 6,625원을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은 지금 이 안에서 잘 흐름도 좋아요. 지금 흐름도 좋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고점을 언제 뚫으냐가 관건이 되겠고 이 시작은 이 전체적인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세를 타줬을 때 그때 여기를 돌파를 하겠고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얘는 6,600원을 향해 달려갈 주식이다. 얘도 거의 저는 확신하지만은 여기를 100% 넘어선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00%요. 1%의 이 여지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어요. 무조건 뚫어줄 거고 그 이후로 여기까지 달려갈지는 봐야겠지만은 거의 달려갈 확률이 높다.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유니 테스트도 얘네들은 제가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펨트론 봅시다.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요런 이평선이 어쨌든 간에 정배열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유니 테스트 보면은 유니캐스트를 볼게요. 자, 유니캐스트 또한 자리가 매우 좋죠. 유니캐스트 또한 자리가 좀 매우 좋고 이 주식 또한 지금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일선, 21선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주식 또한 이런 식으로 매집을 띄워놓고 여기서 매집봉을 띄워놓고 매집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이런 고점 라인을 뚫어버리면은 신고가로 달려가는 그런 신고가 패턴 자리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도 여기를 한번 뚫어줄 것이고 그러면서 신고가를 만들러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이런 상승이 나와줄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승이 나와줄 주식이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도 잘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도체는 에로베티큐 안전하고 우량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네오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자, 세 번째 태성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로는 유니캐스트 요거는 신고가 돌파 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 자 AI는 살짝 좀 추천을 하기가 애매해졌어요. 보면은 이게 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가기 어렵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지만은 딴 애들 보면 알체라라던가 또는 뭐 솔트룩스라던가 또는 뭐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등등등 차트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고 나서 AI뿐만이 아니라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뭐 솔트룩스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좀 반등을 좀 주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AI 쪽은 신규 매수보다는 지켜봐야 하는 자리. 그래서 이쪽은 지금 딱히 이렇게 매수해야 할 종목은 보이지는 않고 좀 지켜봐야 하겠다. 반등 나와주면은 그때 우선순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주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로봇주는 뭐 크게 없어요. 가장 일바로는 유진 로봇이 되겠고요. 유진 로봇 뭐 이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마 경고가 풀리는 시점에 유진 로봇은 10,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유진 로봇 가장 지금 베스트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볼 때는 티로보틱스, 그 다음에는 뉴로메카까지.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인공지능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로봇주는 약간 후순위로 두시고 그냥 이 관심 종목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2차전지보다도 바이오 반도체 이쪽이 지금 가장 좀 괜찮다. 흐름이 괜찮다. 양호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봐야 할 몇몇 종목군들 좀 뽑아 드려 봤고요. 이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매수와 매도 같이 추천이 좀 나가 볼 건데,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매도 같이 좀 받아 보실 분들은 이쪽 아래에 010-5721-1534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종목들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같이 좀 안내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좀 편히 좀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